이 이야기는 자신의 매력을 잊고 지냈던 여성이 낯선 호의의 속에서 겪는 당혹감과 설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49제를 마치고도 계절은 2번이나 바뀌어 있었다. 해숙은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먼지가 내려앉은 화분들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평생 누군가의 끼니를 걱정하고 빨랫감을 분류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정적만이 가득한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수조 같았다. 그런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은 중학교 동창 명자였다. 등산이라도 다녀야 사람 구실을 한다며 방광제로 가입시킨 청산회에서의 첫 산행날, 해숙은 10년도 더 된 낡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집합 장소인 지하철역 입구에는 이미 원색의 등산복을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남녀가 모여 있었다. 해숙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남자들이었다. 등산 대장이라는 성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배낭을 받아들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나.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할 정도로 활기찼고 곁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기다렸다는 듯 해숙을 애워쌌다. 해숙은 당황스러웠다. 시장통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나 존재감을 드러내던 자신에게 이토록 집중된 시선은 실로 수십 년 만이었다. 산행이 시작되자 호의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가파른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성식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고 정우라는 이름의 남자는 배낭 옆 주머니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해숙 씨, 힘들면 말해요. 내가 업고라도 갈 테니까. 그런 농담 섞인 배려가 이어질 때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 회원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해숙은 감지했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쟁적인 친절은 멈추지 않았다. 해숙은 그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매너가 오롯이 자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호감인지 아니면 정체된 모임에 새로 나타난 낯선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의문이 생겼다. 산등성이에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산행을 마친 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해숙은 상석에 앉게 되었다. 성식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이 집에서 가장 비싸다는 능이버섯 백숙을 주문했고 정우는 해숙의 앞접시에 고기 조각을 연신 옮겨 담았다. 해숙은 평생 식탁의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처리하던 습성 때문에 이런 대접이 송구스러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대접할 기회를 주어 고맙다는 식의 태도를 유지했다. 계산하려 지갑을 꺼냈을 때 성식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가로막았다. 우리 모임에 처음 오신 꽃 같은 분께 돈을 내게 할 수는 없죠. 그의 손길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 친절은 산 아래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퇴근 후 해숙이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나올 때 마트 입구에서 성식과 마주친 것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절묘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생각이 났다며 그는 자연스럽게 해숙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뺏어들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해숙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성식은 특유의 부드러운 화법으로 거절의 틈을 주지 않았다. 차 안에서 성식은 은근히 해숙의 일상을 물었다. 혼자 사시는 게 적적하진 않은지 집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는 식이었다. 해숙은 그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숙이 거주하는 빌라의 외관과 주변 환경을 유심히 살피는 눈치였다. 성식의 세련된 매너 뒤에는 상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련한 사냥꾼의 집요함이 숨겨져 있었다. 집 앞에 내린 해숙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면서도 자신의 현관문 번호를 그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를 느꼈다. 친절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유급한 목적들이 조금씩 해숙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해숙의 집 현관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상자 안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고어텍스 재킷과 화사한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 해숙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내가 보낸 것이냐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대답뿐이었다. 며칠 후 모임에서 정우가 해숙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지난번에 보낸 물건은 마음에 드시나요? 해숙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비싼 걸 왜 보냈느냐고 다시 가져가라고 손사래를 쳤다. 정우는 평소 모임에서 가장 말수가 적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통했다. 그는 해숙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해숙 씨가 그걸 입고 산에 오르는 걸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정우는 수시로 해숙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오늘 점심은 무얼 먹었는지, 스카프는 해보았는지, 내일은 어디에 갈 예정인지 묻는 문자들은 점점 취조에 가까워졌다. 정우는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권리 삼아 해숙의 시간을 점유하려 들었다. 해숙은 선물 받은 재킷을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자신을 얽어매는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우의 침묵 섞인 호의는 성식의 요란한 친절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해숙의 거절을 수줍음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애정을 정당화했다. 해숙은 이제 깨닫고 있었다. 때가 없는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이 베푸는 물질의 호혜 속에는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검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느 날 아침 해숙은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공을 들여 화장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선크림조차 바르는 것을 잊고 지냈던 그녀였다. 옷장에는 성식과 정우가 칭찬해 주었던 밝은 색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임의 남자들이 보내주는 열렬한 찬사와 시선은 해숙의 메말랐던 자존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여성으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도취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경쟁한다는 사실은 해숙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외출을 위해 가방을 챙기던 해숙은 문득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과 눈이 마주쳤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가 자신이 알던 박혜숙이 아닌 것 같다는 이질감 때문이었다. 그녀가 누리는 이 화려한 주목은 성식이나 정우라는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녀는 타인의 칭찬에 중독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다. 타인의 시선으로 지탱되는 자존감은 타인의 관심이 떠나면 금세 무너질 모래성과 같았다. 해숙은 자신이 남자들의 호의를 즐기는 동안 정작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남자들이 내뱉는 아름다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라는 말들은 해숙을 고양시켰지만 정작 그녀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고독이 일렁이고 있었다. 청산회 내에서의 해숙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모임의 원년 멤버였던 영자 언니와 정숙 씨는 이제 해숙이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대화를 멈추거나 자리를 피했다. 새로운 여자가 남자들을 홀리고 다닌다느니 선물을 받고도 모르는 척 여우짓을 한다느니 하는 험담이 해숙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해숙은 억울했다.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거절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식과 정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들은 비겁했다. 다른 여성 회원들이 해숙을 공격하는 뉘앙스의 말을 던질 때 성식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으며 여자들끼리 왜 그래 좋게 좋게 지내야지라며 상황을 회피했다. 해숙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은근히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해숙에게 개인적으로는 헌신적인 척했지만 집단 내의 갈등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다. 해숙은 그들의 호의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해숙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너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단 내의 호의는 상황이 유리할 때만 작동하는 가짜 평화였다. 해숙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 남은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의 칼날을 마주하며 타인에게 의존하려 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했다. 성식과 정호의 신경전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산행 중에 누가 해숙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점심값을 계산할 것인지를 두고 그들은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해숙은 그들의 사이에 낀 트로피가 된 기분이었다. 두 남자는 이제 해숙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해숙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승리감뿐이었다. 어느 날은 성식이 해숙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고, 같은 날 밤 정호는 해숙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댔다. 그들의 열정은 이제 존중을 넘어선 폭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숙이 명확하게 이런 행동은 불편합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다 해숙 씨를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 남자가 해숙 씨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라며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해숙은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내릴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했고,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에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소유욕은 해숙의 목을 죄어왔다. 그들은 해숙을 구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자신들의 욕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관계의 끝에는 파멸밖에 없음을 직감한 그녀는 평생을 쌓아온 침착함과 인내심을 끌어모아 이 지긋지긋한 호의의 굴레를 끊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해숙은 마지막 산행을 결정했다. 그녀는 성식과 정호 그리고 자신을 험담하던 여성 회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먼저 그녀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모두 깨끗하게 포장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성식 씨가 사주신 밥값은 제가 모임 회비로 넉넉히 입금했습니다. 정호 씨가 주신 재킷과 스카프는 여기 있습니다. 해숙은 논리적이고 우아하게 그들의 호의가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망가뜨렸는지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성식과 정호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해숙은 빈틈을 주지 않았다. 당신들의 배려가 진심이었다면 제가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애정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었을 뿐입니다. 해숙의 일갈에 시끄럽던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해숙을 험담하던 여자들도 해숙의 단호한 기계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해숙은 그들이 준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의 앞에 되돌려 주었다. 우아한 거절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해숙은 그날 몸소 실천했다. 그녀는 무력한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악연을 정리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 해숙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타인의 호의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깨달은 해숙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힘찼다. 한 달 후 해숙은 혼자 배낭을 메고 산에 올랐다. 청산회는 탈퇴했고 연락처도 모두 정리했다. 다시 돌아온 고독은 예전의 캄캄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방해 없이 오롯이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충만한 고요였다. 해숙은 거친 숨을 내쉬며 가파른 오르막을 올랐다.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얼음물을 건네주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의 속도대로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정점에 올라 내려다본 세상은 넓고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타인의 찬사는 금세 사라질 거품과 같지만
고통을 뚫고 스스로 세운 자존감은 영원히 닳지 않는 지팡이가 되어준다. 해숙은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모임의 새로운 회원도 아닌 오로지 박혜숙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해숙은 길가에 핀 작은 야생화 한 송이에 눈길을 멈추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를 지키며 피어난 그 꽃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타인의 호의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운 해숙의 숲길은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평온할 것이었다.